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어제 이어서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전선 소폭 상승을 해줬는데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상승 기류로 가려면 뭔가 이렇게 눌림목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뭔가 상승 패턴이 최소 5일선 이동평균선을 보면 지금 분홍색 완전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5일선이고 파란색 11선 21선인데 저도 5일선이 11선 정도는 돌파를 해주면서 21선과 가까워져야지 이제는 조금 악재 아니면 지수 폭락만 없으면은 우상향 패턴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조금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요번에 미국 증시가 좀 좋아지고 엔비디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반도체를 기준으로 굉장히 다 많이 올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제일 많이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침에 이 미국 증시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전선하고 연관이 전혀 없다? 이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 따라 우리 국내 증시가 충분히 영향을 받고 또 이 원전이나 이런 인프라 적인 부분들이 이슈가 됨에 따라서 대한전선이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는 요새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봐주시면은 좋긴 하겠다 이렇게 피드백 드리고 있고, 저희가 카페에 그 증시를 맨날 8시쯤에 항상 올리거든요. 이제 시황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됐는데 국내 증시가 장 전에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카페에 저희가 항상 아침에 올려놓으니까 오셔가지고 증시 시황을 좀 봐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오늘 뭐 큰 이슈는 없었고요.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2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계에서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금융투자에서 매집이 조금 들어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패턴은 대한전선은 무난하게 지금 잘 가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도 꽤 들어오고 매도도 있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요. 외국인 기관계가 꾸준하게 이 아래에서 물량을 모은다라는, 이게 탈출한다는 것보다 물량을 모은다라는 게 좀 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 한 가지 제가 팁 드리자면, 이 매도하는 부분하고 매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외국인 기관계 매집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어떠한 횡보, 바닥권에서 상승을 위한 어떠한 횡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진 않는데 개인 물량이 빠진 것만큼만 물량을 계속 소화해 나가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점에서 이 물량을 더 판다, 완전 패닉셀 구간하고 완전 낙폭 지점까지 계속 떨어뜨린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공매도 플러스 그리고 반대 매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상 대한전선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신용을 썼다면 반대 매매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상 어떤 유튜버나 어떤 전문가나 다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소외되었다. 이슈가 많이 지금 부각이 안 된다. 뭐 요런 모멘텀이 아직 강한 모멘텀이 아직은 없다. 약간 요런 비슷한 패턴들의 내용의 방송을 많이 하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올라가는 이유 말고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냥 모멘텀 이런 큰 거 말고 현실적인 걸로 우리가 직관적인 거를 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우선은 보통은 주식이란 게 상승을 못하는 이유가 딱 몇 가지가 있어요. 공매도가 많거나 아니면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다.
신용 물량을 많이 썼으니까 안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을 다 물량을 소화해내서 나갈 이유가 굳이 없다라는 거죠. 뭐 엄청난 에코프로나 이런 2차 전지의 어떠한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올릴 이유가 굳이 없는 거. 우리가 왜 이거 무겁게 이런 리스크를 떠안아가면서 다 올려야 되냐.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대체적 공매도 신용장고 그리고 단기 이슈, 단기 호재. 그러니까 단기 호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오를 거야. 이미 뉴스에도 다 알게 되고 이미 개인 투자자들도 애는 이 이슈가 나와서 어떠한 이슈가 있어요. 이 이슈가 나올 때 애는 오를 거야. 내일 이슈가 나오는데 그럼 내일 올릴까요? 절대 안 올린다는 거죠. 상승은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을 올리는 거예요. 어떠한 뭐 내부 정보라든지 아니면 찌라시라든지 여러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는 거를 먼저 알아서 사실 매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은 이 공매도가 물론 있지만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 반대 매매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그리고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신용잔고가 높으면 공매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 보통은 어느 정도 줄어들면은 주가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빌린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게 통상적인 이치거든요. 자본시장법상 이치고 신용잔고를 한번 볼게요. 신용잔고는 사실상 이 종목별로 봐야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잔고율을 볼게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딱 여기에 두드러지게 병합할 때 나타나요. 잘 보세요. 여기서까지는 신용 잔고율이 높았죠. 왜냐하면 그냥 공매도도 계속 했었고 대차 잔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양 자체가 많았어요. 근데 액면 병합을 하면 자본시장법상 주식 수가 줄어들거나 이 주식 수 어떠한 수치의 변동이 생길 때는 그 주주 명부를 폐쇄를 하거든요. 그리고 폐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새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뭔가 빌리고 이랬던 걸 다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자가 갑자기 확 줄어든 거예요. 대한전선이. 지금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2% 아래입니다. 2% 아래고 잔고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상 뭔가 이 신용잔고 이게 무겁다, 뭐 대차장고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 때문에 대한전선이 안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전선 진짜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아봤을 때는 지금 소외되어 있다. 이거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도 사상 최대치 그리고 신용 잔고도 없어. 그러면 매물대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매물을 보면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8,000원까지는 사실상 매물이 진짜 많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바닥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지금 18,000원 이상부터 조금 쌓여 있거든요. 이 이하는 사실상 얘네가 맘만 먹으면은 진짜 거래량 터트려서 충분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수치인데 안 올리는 이유는 아직 뭔가 올릴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단점은 소외되어 있다. 그게 진짜 극단적인 단점이죠. 근데 장점을 봤을 때는 대한전선이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 얘는 병합하고 뭐 신용잔고도 굉장히 많이 대체적으로 확 줄었고 공매도도 사실상 계속 하게 되면은 반대매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 소화가 충분히 되었을 텐데 도대체 주가 왜 안 올라가냐라고 했을 땐 소외되었다. 그러면 소외되지 않았을 때 대한전선이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 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그 상반기 실적 자체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반영시켜서 올라갈 땐 진짜 무섭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저에 대한 추측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대한전선을 제가 이때도 봤잖아. 이때도 여기서 여러분들 49,000원에서 만원대까지 떨어뜨려 사실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어떻게 비하면은. 근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아직 대한전선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갈 때쯤에 상승시키는 게 대한 전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이 조금 상승한다는 패턴일 때 대응을 다시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대응 금지다 이렇게 피드백을 좀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댓글 한번 볼게요.
정년님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드리고요. 대한전선 방송하기도 죄송해요. 사실 지금 상태는 좀 올라줘야지 방송할 맛이 나지. 진짜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인수님. 채연님, 루빈님인가? 아무튼 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소름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 지금 여기 구독자님처럼 좀 장기적으로 봐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건 일부러 안 지었어요. 화이팅. 하트 눌러드릴게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런 분들은 상대 안 하는 게 낫죠. 에라이. 아무튼 다들 믿고 기다려 주시는 만큼 제가 책임감 있게 계속 현실적으로 사실 제가 희망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대한전선 뭐 조만간 있으면 10배 갑니다. 뭐 장기로 두시면 막 그렇게 얘기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한전선 성향을 2년 동안 똑같은 방송만 찍어보면 알게 돼요. 저절로. 똑같은 방송, 똑같은 분석. 굉장히 지루하지만 애가 어떤 패턴으로 흘러갈 건지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상승 패턴에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